안녕하십니까. 오늘은 GDP 수치에 가려진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코어 PC 가격 지수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GDP 헤드라인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 상무부가 1분기 GDP가 3.2%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 경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핵심인 민간 소비 및 투자가 1분기에 연 1.3% 속도로 급격히 둔화된 것 때문이죠. 6년 만에 최저 성장률입니다. 전분기에 2.5% 성장했던 소비자 지출이 1분기의 경우 1.2% 증가에 그쳤고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5.3% 급감해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투자도 5.4%에서 2.7%로 성장이 느려졌고 공장과 사무실, 매장, 유전 같은 구조물 투자는 3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컴퓨터, 항공기, 기계 등 장비에 대한 투자는 겨우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은 소프트웨어나 영화, R&D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지적재산권 투자가 민간 부문 성장 중 3분의 1 정도 기여했으니까요. 이건 좋은 뉴스이지만 지적재산권 데이터는 좀 기이한 면이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의 구성은 외관은 멋진 고출력 스포츠카처럼 보이지만 후드를 열어보면 일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둔화되고 있는 경기와 어울리는 훨씬 더 부진한 데이터입니다. 연준이 3.2%의 성장률을 무시하고 성장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난번 긴축 중단이 틀리지 않았음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죠. 우연일 수도 있고 통계적 잡음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이후 경제적 모멘텀이 약화됐습니다. 미국 내 최종 판매가 3분기 연속으로 둔화됐고 소비자 지출이 3분기째 하락했죠. 기업의 투자 성장 속도는 법인세 인하가 시작된 2018년 1분기 대비 대략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감세는 민간 부분의 경기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었고 사실 몇 분기 동안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한 분기의 데이터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을 축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역 수지의 현저한 개선, 재고 급증,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라는 일회성 요인이 3.2%의 성장률을 만들었습니다. 실질 생산이고 실제 지출된 돈이지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1분기 GDP 데이터에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건 기초적인 소비 및 투자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고 재고와 순수출, 정부 지출이라는 행운이 다음 분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연준의 목표치 밑으로 더 내려간 근원 PCE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있죠. 몇 주 전부터 경기 하강에 대한 관측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2년과 10년 국채 금리가 하락했죠. 연방기금 선물 시장을 보면 지난 금요일 2019년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전날의 58.2%에서 65.4%로 커졌습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1분기에 1.7% 오르는 데 그쳤고 이전 3개월의 1.9%에 비교하면 내려간 수치이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PCE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기준으로 보면 긴축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뚝 떨어지면서 실질 기준으로 정책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연방기금금리인 FFR 2.44%에서 3월 코어 PC 1.6%를 빼면 0.84%가 나오고 3월 FOMC 기준 명목 중립금리 추정치 2.75%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빼면 0.75%가 나옵니다.
이는 3월 들어서 실질 정책금리가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즉 긴축 영역에 들어간 것이죠. 앞서 말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도 인플레이율이 하락하면 실질 기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갑지 않은 저인플레에 또다시 직면하게 되면 연준은 신중하게 추가 행동에 나설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만약 근원 PCE 상승률이 약 1.5% 하락해서 대략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여기에 백악관 경제고문인 레리 커들로가 인플레이션 완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한마디 거들죠. 트럼프는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FOMC 멤버들이 금리가 인하될 잠재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근 전해지면서 전략적 정책 완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준의 현 인내심 전략에서 더욱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되려면 연준 멤버들이 저금리가 금융시장 내 과도한 위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한 이전 발언 철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연준의 정책 결정과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빼놓을 수는 없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